자, 이제 조건부 확률로 들어갑니다. 조건부 확률 한자 그대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확률 이런 건데 뭐 멘트로 하면 이런 겁니다. 자, 그냥 뭐뭐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가 방금까지 했었던 거라면 그 앞에 어떤 조건이 하나 붙은 거지. 뭐 비가 왔을 때 현재가 창문에서 뛰어내릴 확률을 구하시오. 뭐 문이 잠겼을 때 뛰어내렸습니다. 뭐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이런 것들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배경사건 이렇게 부를 거고요. 이미 백그라운드가 돼버린 거지. 그중 뭐뭐뭐뭐일 확률 이것을 내가 지금부터 찾고자 하는 특정 사건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따라서 요 앞에 있는 사건을 내가 이름을 A라고 하고 요 뒤에 있는 특정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probability B 써주고 그 다음 A라는 백그라운드가 뒤에 들어갑니다. B가 앞에 들어가주고 약간 영어 어순이라고 생각하면 돼. probability of B when A occurred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 happened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순 생각해 주시면 아 얘가 뒤에 있는 거고 얘가 앞에 있는 거구나. 얘가 배경사건이고 그 중에서 이제 얘를 찾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요거 벤 다이어그램과 생각해 보면 쉬운데 자, 요 벤 다이어그램의 그림부터가 이제 조건 확률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원래 확률이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 중에서 뭐 예를 들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이런 거를 찾고 싶은 거였다면 이제는 이미 B가 왔다 아니면 뭐 열차가 늦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뭔가 일어난 사건이 있어. 그건 못 바꾸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던 전체 집합 B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가 아니라 B가 왔을 때로 전체 집합이 국한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U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인 누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A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뭐가 일어났다? B가 일어났다 를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자연스레 이것은 뭐분의 A분의 원래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분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물론 둘 다 전체 집합, 진짜 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당연히 NS, S가 표본 공간이야. NS분의 NA는 당연히 probability of A. NS분의 이것은 probability of A 교 B.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B바 A는 PA분의 A교비다라고 식변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 있던 것이 분모로 내려오면서 이 바는 뭐 교집합으로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뜻대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맞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짝수가 나왔어. 근데 그 중에 소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 자, 이미 짝수가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뭐뭐뭐밖에 없는 거야, 경우가. 2, 4, 6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중 소수는 뭐밖에 없어? 2, 하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곱하기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 한 거예요, 숫자. 맞냐? 이것을 굳이 식으로 해본다면 짝수가 나왔다를 A라고 해보자. 소수가 나왔다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어이, 거기 눈 감은 새끼. 요거를 기호로 나타내봐. A바 B야, B바 A야.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일 거냐면 P의 A 분의 P의 B 교집합 A. 자, P로 바꿔도 괜찮고
그냥 원소의 개수로 봐도 괜찮다야. 문제에서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땐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시면 되고, 뭔가 확률처럼 주어지면 확률분의 확률로 하시면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얘처럼 한 게 이거지 뭐, 그치? 3분의 1이다. 됐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 바로 표본 공간의 축소. 방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건부 확률의 가장 중요한 워딩, 표본 공간의 축소이다. 뭔 말이야? 이 식에 다 들어있다고. 전체 집합 중에 B가 일어난 거, 그게 PB였다면 B바 A는 더 이상 전체 집합 보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미 일어난 A, 요게 전체 집합이고 그 중에 요거를 찾자. 약간 일종의 멀티버스라고 생각하면 돼. 요랬을 때의 세상, 이랬을 때의 세상이 원래는 다 펼쳐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뭐 이미 뭐 아이언맨이 죽었다라는 세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세상 속에서만 이제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이쪽에 if 시리즈 이런 건 거의 볼 필요 없단 말이지. 정사만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미 일어난 것만 보자. 그게 조건부 확률이니까 표본 공간의 축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표본 공간의 축소라는 개념을 알면 안 헷갈리는 게 있어요. 봐요. P의 A 바 B라는 게 1 빼기 뭘까? 즉 얘의 여사건이 뭘까야? A 바 B의 반대는 A여 바 B냐, A 바 B여냐, A여 바 B여냐? 현재야 뭘까요? 이 표본 공간 또는 멀티버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뭐라고? 아이씨. 요게 1 빼기 뭐냐고. 다른 말로 이제 요 사건의 여사건은 A 바 B 여냐고, A여 바 B냐고, A여 바 B 여냐고. 자, 봐봐. 이 중에 배경사건이 뭐야? B가 이미 일어난 거지. 자, 다리가 부러졌을 때 아파요. 그거의 반대는 뭐야? 말로 해봐. 부러졌더니 아파요. 의사쌤, 근데요, 부러졌는데 안 아프던데요? 뭐예요? 그렇죠. A여 바 B다. 즉 이미 요 표현상 이미 B가 일어났다는 멀티버스 속에서만 보겠다 이거야. 그럼 그 안에서 A가 일어난 거의 반대는 B라는 멀티버스 속에서 A가 안 일어난 거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여 바 B여의 반대는 현재야 뭘까요? 그렇죠. A 바 B여다. B의 여집합이라는 세상 속에서의 A여, B 여집합이라는 멀티버스 속의 A, 얘네들이 서로 반대 사건이 될 겁니다. 됐죠?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은 기본 유형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유형 첫 번째입니다. 표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의 관찰입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고. 이건 예시로 바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뭐 밑에 돼 있는 거 한번 보자고.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영화 A와 영화 B 관람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하였고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중 여학생은 45명이었으며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표를 그릴 수 있게끔 문제를 준단 말이야. 한번 같이 표를 좀 채워가면서 보자. 여자 남자가 있고요. 영화 A가 있고 영화 B가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 보자. 자, 첫 번째 뭐냐? A를 관람한 게 150명이래. 그럼 A는 여남 합쳐서 150명이 총 봤다는 뜻이고 학생은 토탈 300명이긴 하대. 그 다음 150명 중에 45명이 여자래. 여기 45명이래.
그럼 현재 남자 몇 명이 A 본 거야? 105명. 그 다음 영화 B를 관람한 건 총 180명이래. 여기 180이구나. 그 중에 72명이 또 여자래. 그럼 얘는 남자 몇 명인 거야? 108. 자, 그럼 일단 이 순간 A를 본 게 150이고 B를 뺀 게 180인데 총원은 300명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 둘 다 본 게 30명이다라는 뜻이겠죠. 둘 다 본 게 30명. 자, 그 다음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뽑을 때 이 학생, 여학생 확률을 구해봅시다. 일단 표를 마저 채워볼게요. 여자가 총 몇 명이라고? 100명이래. 근데 45고 72야. 그럼 또 여자 중에 둘 다 본 건 몇 명이냐? 17명이고 남자는 총 200명인데 105고 108이니까 둘 다 본 건 13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냐? 현재 아주 간단한 거 말로 물어볼게. 한 학생을 뽑았더니 이 학생이 여자였습니다. 그럴 확률은? 100%. 바로 성전환 시켜버리고. 확률이요, 확률. 3분의 1. 자, 그럼 이번에는 학생 한 명을 뽑아봤더니 A 영화를 본 여자였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어렵다. A 영화를 본 학생이었습니다. 그럴 확률은? 그쵸? 이렇게 그냥 확률은 전체 집합 얘를 분모에다가 갖다 놓는 거다. 하지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대. 자, 그 순간 나의 표본 공간이 어디로 축소가 되는 거야? 둘 다 봤습니다. 로만 축소가 되는 거지. 그 중에서 이 학생이 여학생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몇 분의 몇인 거야? 30분의 17. 이처럼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되는 것이다. 그치? 이렇게 표로 그릴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쉽다. 그냥 뭐 예분의 예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한테 질문. 한 명을 뽑아봤더니 그 새끼가 여자였어. 근데 걔가 A를 봤을 확률은? 그렇죠. 그냥 여자였다. 그 중에 45명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치? 이 유형은 너무나도 쉬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확률의 곱셈 정리. 아까 언급했던 거를 이제 제대로 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본적인 식변형부터 해볼게. P에 A 바 B. 우서가 뭐 분의 뭡니까? 오케이. P에 B 분의 P에 A 교 B다. 자, 그럼 이 식을 그냥 이 항만 해주면 이런 등식을 얻을 수 있어. P에 A 교집합 B는 P에 B 곱하기 P에 A 바 B다. 이렇게 당연하게 등식으로 만들 수 있지. 요 등식을 한글로 해석한 것이 바로 곱셈 정리입니다. 자, 현재 이거는 어떤 확률이야? 말로 해봐. 오케이. A도 B도 일어났다지. 맞나? 그것을 우변에서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거는 당연히 B가 발생할 확률이야. 자, 그거 곱하기. 준성아, 얘는 한글로 하면 뭐야? 그렇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뭐 발생할 말이 이상하지만 뭐 일어날 확률. 요렇게 되겠지. 그럼 얘랑 얘가 곱해지면 당연히 B가 일어났어. 근데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곱하면 둘 다 일어났다. 확인되죠? 맞냐? 이런 의미야, 결국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얘는 A가 발생했어요. 그거 곱하기 뭐냐?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 확률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지. 자, 그러니까 이 조건 확률식은 네가 자유자재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P의 B 곱하기 P의 A 바 B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P의 A 곱하기 뭐라고? P의 B바 A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냐? 자, 그래서 봐봐. 아까는 표였는데 표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관찰하는 상황은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 그럴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두 가지의 구분 기준이 있을 때의 문제. 남녀와 영화 A, B 아니면 뭐 남녀와 뭘까요? 뭐 국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식으로 즉 곱셈 정리로 조건부 확률을 관찰하기에 마땅한 문제는 사건 발생의 시간 순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편해요. 뭔 말이냐면 B가 왔을 때 이긴다. B가 안 왔을 때 이긴다. 뭐 지각을 했더니 맞았다. 지각 안 했더니 안 혼났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건의 발생에 시계열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문제는 이런 곱셈 정리로 해결하시는 게 좋을 때가 있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척을 해봅시다. 식변형을 통한 조건부 확률의 연산, 이 부분이 이제 내신에서는 꽤나 어렵게 나오는 거거든. 수능에서는 딱히 여기까지 안 가르치는데 내신에서는 필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식변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칠판 보고 같이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자, P의 A를 한번 쪼개볼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생각해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확률은 여기랑 여기의 합이지. 그럼 그렇게 쪼개보자. 우서가 여기는 P의 뭐교 뭐냐? A교 B여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P의 A교 B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얘를요 PA 곱하기로 바꾸고 싶어. 아니, PA 곱하기가 아니지. PP. 이렇게 하자. 얘를 먼저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얘를 P의 B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방금 했던 걸 생각해봐. A랑 B가 둘 다 일어나는 건 일단 B가 일어나고 그 다음 A가 일어날 건데 B가 이미 일어났다 이거야. 그치? 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쪽 얘는 P의 B의 여집합 곱하기 우서가 뭘까?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다 뭐 하는 거냐면 내가 A라는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 B라는 확률들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법을 하나 공부를 해본 겁니다. 그죠?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걸로 연습해보자. P의 A바 B. 정호야, 얘는 당연히 뭐분의 뭐야? P, B분의 P의 A 교집합 B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의 B분의 A 교 B를 다시 한번 B바 A 쪽으로 가면 곱하기 얼마야? P의 A.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 1번과 2번 같은 연산이 자유로워지면 이 식을 네가 이제 책을 안 보고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뭐냐면 P의 A바 B. 얘네 두 개 짬뽕하는 거야. P의 B분의
P의 A 교집합 B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분모에 있는 P, B가 B랑 A의 교집합 이 부분 하고 이 부분이니까 P의 B, 교 A의 여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분자는 A, 교 B니까 어차피 B, 교 A로 바꿔서도 괜찮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냐면 P의 A, 바, B는 자 얘를요 B, 바, A 곱하기 PA 플러스 P의 B, 바, A여 곱하기 P의 A의 여 맞냐? B교 A여가 B, 바, A여 곱하기 P의 여 맞냐? 이거 처음에 그냥 계속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가면 생각하면 돼. 아, 오케이. A여분의 B교 A여구나. 약분되니까 이거 맞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보시면 여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P의 B, 바, A 곱하기 P의 A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맞냐? 요 식 변형을 제발 집에서 책을 덮어놓고 니 스스로 유도를 한 번 이상은 해서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식이 필요한 문제가 내신에서는 잘 출제가 되거든. 좀 어렵게. 그리고 이 식의 의가 뭐냐면 뜻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즉 배경사건이 B였던 확률을 우변을 다 보면 A가 일어났을 때 B, A가 일어났을 때 B, A가 안 일어났을 때 B, 즉 배경사건이 뒤바뀐 것들의 확률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게 그치 직관적으로 보면 되게 특이하단 말이야. 뭔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김, 비가 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뭐 배제리그를 한다고 칩시다.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 이런 걸 구하고 싶은데 반대로 이런 값을 요런 것들로 즉 비가 옴, 바, 이김 비가 옴, 바, 짐처럼 이겼을 때 비가 왔었느냐 졌을 때 비가 왔었느냐에 대한 정보로 비가 올 때 과연 이길 수 있는지 같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말로 하면 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겠지. 뭐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는 건 대학교 가가지고 뭐 경제학이라든지 뭐 그런 걸 공부하실 때 아니면 뭐 마찬가지로 통계학 같은 걸 공부하실 때 쓰겠지만 엄밀한 의미까지는 정확히 알 필요 없어. 나도 깊이는 몰라요. 나도 대학교에서 수학 공부 잘 안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제까지는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그냥 도대체 왜 하는 건데 가 궁금하면 배경사건을 뒤집어서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의가 있대. 뭐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식변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조건부 확률을 관찰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수형도가 있습니다. 수형도는요, 그냥 내가 앞으로 그냥 종종 멀티버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야, 멀티버스의 버스의 스페링이 B인가? 이거냐? 아니면 verse냐? 유니버스니까 V겠다. 멀티버스 이건가? SSE야. S 맞나? 유니버스? 유니버스 S는 아니겠죠. C가 아니겠죠. 오케이. 수형도는 그냥 책에 쓰는 잠잔한 표현이고 나는 보통 멀티버스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멀티버스를 이용해서 조건 확률을 관찰하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이 타노스한테 이길 수도 있고 타노스한테 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 마블 얘기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른 거로 바꿔야 되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이후로 멀티버스를 쓰는 영화가 없어가지고 자꾸 아직도 닥스 얘기를 쓰는데 요즘 마블 뭐 새로 나오면 궁금하냐 너네 이제 나 슬슬 안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 그냥 이번에 데드풀 맞아. 데드풀이 마블로 넘어가다 그거만 궁금한데 그 누구니 그 마블년들 미스 마블, 미즈 마블 싫고 캡틴 마블도 싫고 이상해. 아무튼 우리는 아이언맨, 닥스 뭐 그런 분들 시대죠. 자, 아무튼 닥스가
아이언맨이 뭐 타노스를 이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A가 일어남. A가 안 일어남. 이렇게 멀티버스 열리겠지. 그러면 이쪽 멀티버스로 진입할 확률은 PA겠죠. 그 다음에 이쪽 멀티버스로 진입할 확률은 A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당연히 A가 일어난 세상에서 뭐 B가 일어난 뭐 헐크가 산다, 뭐 헐크가 죽는다, 뭐 이럴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A가 안 일어난 세상에서도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B가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마치 아까 했던 2x2 표랑 비슷해. 두 개랑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 4가지 나오는 것처럼 사건이 2개 있으면 총 멀티버스가 몇 개로 열리는 거야? 4개로 열리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기 위한 확률은 이거였다. 질문은 이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기 위한 확률은 PB일까요? 아니면 또 딴 걸까요? 현재 요 핑크색은 한글로 해보면 어떤 세상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A가 일어난 세상에서 B가 일어나는 거지. 그 말은 이미 A는 일어났지. 그러면 요 화살표는 그냥 확률이게 조건 확률이게? A가 일어났다며 방금. 이미 A가 일어났어요. 그런 멀티버스 속이야. 더 이상 얘는요, A가 안 일어난 세상 쪽을 못 봐요. 이미 이 멀티버스로 진입했기 때문에. 자, 얘는 확률이야, 조건 확률이야? 조건 확률. 어떤 조건 확률일까요? P의. 그렇죠. B바 A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태클을 탄 요 멀티버스에선 결국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지. 그럴 확률이 얼마겠어? P의 A 교집합 B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얘 곱하기 얘가 된다라는 건 또 직관적으로 또 판단할 수 있겠지. 맞냐? 뭐 나머지 멀티버스도 비슷하나 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책에는 다 적어놨습니다. 됐냐?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한 번만 좀 예시를 한번 볼게. 뭐 방학 때도 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건 알겠지만요. 여러분들 제비 뽑기에 순서 굳이 고려할 필요 있습니까? 제비 뽑기는요, 언제 뽑아도요, 당첨 확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혹시 반에서 뭐 과자 같은 거 준다고 제비 뽑기 할 때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냥 줄 섰다가 알아서 하면 확률은 똑같아. 그거를 한번 지금부터 수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10장에 제비가 있어요. 그 중에 2장이 당첨합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A가 뽑고 B가 뽑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건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한번 해보자. 우서가 B가 당첨될 확률은 P에 뭐라고 쓸 수 있니? PB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정모야, 이렇게 벤다이어를 생각해보면 B는 뭐랑 뭐의 합이냐? 아니, 비교 A로 해줘. B가 주인공이라서. 시발, 방금 내가 B를 주인공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얘를 이와 같이 곱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PA 곱하기 이렇게 바꿔볼게요. 현재 얘는 얘 곱하기 뭘까? 자꾸 분수를 생각해봐. 이거는 처음에 개념 잘 잡아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게 해서 저거 보면서 분수를 생각하면서 대답하면 돼. 그렇죠. B바 A.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우서가 A의 여집합 곱하기 뭡니까? P의 B바 A 여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이제 하나씩 의미를 생각해보자. PA는 맨 처음에 뽑을 A가 제비에 당첨될 확률이죠. 정모야, 몇 분의 몇이니? 10분의 2. 자, 근데 요 확률은 이미 A가 뭐 한 상황이니? 당첨된 세상이죠.
그러면 그냥 총 제비 몇 개 있고 9개 있는데 그 중에 당첨 제비 몇 개밖에 없는 상황이야?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9분의 1이죠. 자, 이번엔 A가 꽝이야. 그럼 10분의 얼마? 10분의 8의 세상이야. 그러면 그냥 총 제비 9개 있는데 당첨 제비는 또 몇 개 남아있어? 2개 남아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90분의 18이니까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번에는 멀티버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당연히 A가 당첨될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낙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 각각 얼마입니까? 2분의 1씩이겠지 뭐. 아이, 뭔 소리야. 미안합니다. 10분의 2랑 10분의 8이겠지 뭐.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B가 당첨이야.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는 뭐냐? 9개 중에 1개밖에 안 남았고 이런 세상에서는 9개 중에 2개가 남았지. 그러면 45분의 1과 45분의 8 하면 45분의 9니까 5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똑같은 상황을 식으로 밀어붙여 봤느냐 아니면 그냥 수형도 멀티버스를 그려서 했느냐. 당연히 실제로 문제를 풀 땐 대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겠죠. 누가 저렇게 식을 많이 쓰고 있겠냐마는 저렇게 써야만 잘 보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두라는 거고, 두 가지로 보여드렸고 그냥 재미있는 결과로서 A나 B나 당첨 확률이 똑같죠. 그러면 몇 번째 뽑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수리논술에서 요거를 증명하시오라는 문제 나왔어. 이게 뭐냐면 우린 지금 2번째밖에 안 해봤잖아, 그지? K번째 사람도 똑같은 확률이다 라는 거를 증명해보세요. 뭐 이런 것도 수리논술 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요 제비뽑기라는 사실은 알아두면 재밌습니다. 한번 집에서 심심하면 2번째 말고 K번째 사람도 확률이 똑같다라는 걸 증명해보세요. 확통은 수행평가 없어? 뭐 했어? 도구가 뭐 확률에 관련된 책? 그런 책이 뭐가 있어? 정원은 뭐 읽었는데? 뭐 안 읽었겠지만 뭐를 챗GPT에 부탁했는데? 아, 그거 되게 클래식이네. 나 학생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그럼 뭐 몬티홀 딜레마 뭐 이런 거 했어요? 아니에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데? 챗GPT만 아는 건가? 현재는 뭐 했어? 자, 그 다음 3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운 세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적용을 시켜드릴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수리논술 문제였거든요. 상황을 좀 봅시다. 읽어볼게. 이거 책에 쓰긴 좀 멀다. 어떤 암 진단 기계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한 확률이 95%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한 확률이 90%다.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의 전체 10%인 집단에서 이 검사를 진행했다.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뭐 이건 중앙대 아니면 성균관대 이런 데서 논술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한글로 문제를 주니까 굉장히 복잡하잖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기호화를 하는 게 중요해서 뭐 밑에 좀 스포가 있지만 지금 내가 읽은 문장 속에 사건이 2개 있습니다. 현재야 뭐랑 뭐가 있니? 사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밑에 써 있잖아요. 암에 걸릴 사건과 양성 판정을 내릴 사건, 이렇게 2개가 있을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을 양성이라고 판정하다 이런 그런 거는 조건부 확률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아무튼 큼직한 사건은 암에 걸릴 사건과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사건이에요. 그럼 봐봐잉. 암에 걸렸다. 이거를 캔순이가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성,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양성 판정하는 걸
다이아그노스니까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문장을 지금부터 기호로 나타내 볼게. 첫 번째 줄,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5%면, 자, 방금 문장에서 이미 일어나 있는 사건은 뭐예요? 암에 이미 걸려 있죠. 그러니까 C가 배경 사건이 되겠지. 근데 그 친구를 양성입니다 라고 다이아그노스 할 확률, 이게 0.95다. 이렇게 문장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이건 뭐가 이미 일어나 있는 거야? 안 걸렸다가 이미 일어나 있어. 그러니까 안 걸렸다를 너 음성입니다 라고 해주는 D 여집합이겠죠. 이게 0.90이래요. 자, 그 다음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전체의 10%인 집단에서 이 검사를 진행했다라는 건 랜덤 픽했을 때 그 사람이 캔서일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1이란 뜻이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 한 사람을 뽑았더니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대. 즉 배경 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벳 D가 되는 거지. 맞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캔서에 걸린 사람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배경사건이 D예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모두 배경사건이 C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과 알고 있는 정보의 배경사건이 서로 다를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까 배웠던 그 식변형 그 식이란 말이야. 그 식변형식을 이제 원래 베이즈 정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식변형을 해볼 거예요. 자, 빠버레이 얘부터 시작하자. 내가 원하는 P의 C, 바, D는 현재야 뭐분의 뭐? 오케이, D교 C, C교 D랑 똑같아요. 자, 근데 분모에 있는 P의 D는 D교 뭐이기도 하고 D교 뭐 이 두 개 합이야. 뭐냐? C랑 C여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D교 C로 이제 순서 바꿔볼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교집합을 억지로 조건부 확률로 바꿔볼 거예요. 우선가 P의 D교 C는 P의 D 곱하기 얼마입니까? C, 바, D. 자, 근데 봐봐. 이렇게 식변형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또 나왔어.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지. 미지수 또 쓸 순 없으니까. 그럼 뭐 곱하기로 해야 될까? C 곱하기 뭔데? D, 바, C. 이렇게 나오겠지. 플러스 이쪽은 P의 C 여집합 곱하기 P의 D, 바, C, 여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자 조건부 확률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죠. 분모랑 분자의 같은 항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똑같으면 되니까 P의 C 곱하기 P의 D, 바, C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고 있는지 보자. PC 얼만데? 0.1. 자, D, 바, C 얼만데? 0.95. 자, PC가 0.1이면 PC 여는 얼마게? 암에 안 걸렸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D바 C연데 이거는 현재 1번, 2번 중에 누구의 여집합입니까? 좋습니다. 0.1입니다. 자, 그 다음 그거분의 분자야 여기랑 여기 똑같았으니까 0.1 곱하기 0.95 이렇게 하는 게 식으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표로 한번 풀어보자. 표로. 자, 표를 이렇게 2x2로 그리면 여기에는 어떤 기준 써야 될까? 이 새끼 캔서, 이 새끼 캔서 아님. 이 새끼 다이아그노스 양성이래, 이 새끼 음성이래 이렇게 있는 거겠지? 자, 정보를 하나씩 채워봅시다. 먼저 전체 중에 암에 걸린 사람 몇 명이야? 0.1%지? 아니 10%지? 그냥 편의상 10명이라고 할게. 총명을 100명으로 하면 편하니까요. 오케이? 그럼 암에 안 걸린 사람 몇 명인 거야? 90명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0.95라는 거를 보자. 얘는 표본 공간을 이거 전체 말고 어디로 줄이라? 이렇게만으로 줄이래. 근데 그 중에 누가 D의 비율이 95%래.
그럼 10명의 95%니까 뭐야? 9.5명이지. 그러면 이 자리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0.5명이죠. 그 다음 D, 여, 바, C, 여가 0.9래. 그러면 나는 표본공간 어디로만 보는 거야? C의 여집합으로만 보는 거지. 그 중에 D의 여집합, 요 녀석의 비율이 0.9래. 90명 중에 0.9면 몇 명이야? 81명? 그럼 반대로 여기 몇 명? 9명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표본공간 어디로 축소해라? D로 축소해라. 즉, 뭐 분해? 18.5. 그거 분해. C 얼마야? 9.5. 해가지고 37분의 19다. 이것도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37분의 19라고. 오케이? 자, 하나 더 연습. 이 세 가지를 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멀티버스로 가겠습니다. 자, 약간 시계열상. 암에 걸리는 게 먼저야, 진단받는 게 먼저야? 암에 걸리고 말고가 먼저겠지. 뭐, 이건 바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뭐 걸려지 안 걸리는지 모르는 검사부터 하는 거 이상하니까요. 자, 이렇게, 캔서의 여집합. 그 다음에 양성 판정, 음성 판정. 양성 판정, 음성 판정. 이렇게 있겠지. 그럼 봐, 요 멀티버스는 어떤 사람이야? 암에 걸렸는데 양성 판정이 제대로 나온 사람 치료받아야 되겠지. 여기는 걸렸는데 검사에 안 떴어. 곧 가겠죠. 얘는 안 걸렸는데 양성 판정이야. 뭐 이것도 대머리 되겠지. 얘는 안 걸렸고 음성 나왔던 건강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찾아볼게. 먼저 이쪽 멀티버스로 진입하려면 얼마여야 돼? 0.1. 이쪽 멀티버스를 진입하려면 0.9겠죠. 자, 그러면 현재야. 요 화살표는 뭐바 뭐예요? 그렇지. D바 C죠. D바 C가 얼만데? 그럼 0.9에 0.1배니까 이쪽은 0.095의 확률로 이 멀티버스를 진입한다 이거야. 정호야, 그럼 이 화살표는 뭐냐? No, 기호로. 그렇죠. P의 D여바 C겠죠. 자, 그러면 얘는 누구의 여집합이야? 0.1이야, 0.05야? 0.05겠죠. 자, 그 다음 요쪽 화살표는 준성아 뭐가 뭐냐? D바 C가 얼만데? 0.1. 그러니까 0.9 곱하기 0.1의 확률로 이 멀티버스를 진입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D여인데 C여가 이미 일어나 있어. D여바 C여인 세상. 자, 그러면 그건 얼만데? 0.1인가? 여기는 아닌가? 그래서 0.9군요. 0.9 곱하기 0.9다. 이렇게 있겠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D인 사람 중에 캔서를 찾고 싶어. 그럼 D인 사람은 몇 번 몇 번이야? 1번, 3번이 D인 사람이지. 그 중 누구를 찾고 싶은 거야? 캔서를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 1000배 합시다. 95 플러스 90분의 95를 찾는다. 37분의 19다. 오케이? 물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뭐 표가 제일 간단해 보이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를 다 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조건부 확률을 관찰하는 세 가지 방법, 식변형과 표와 멀티버스 요거만 익히면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 납니다. 자, 문제로 좀 들어가 보자고. 다 풀진 못하겠지만 일단 가벼운 건 빨리빨리 마무리해 버릴게요. 자, 1번 보세요. 1번을 어떻게 푸느냐만 봐도 이 새끼가 조건부 확률을 좀 알고 푸는구나 아니면 그냥 식변형으로 푸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 자, P에
B바 A가 4분의 1이야. 그 다음 P에 A바 B는 3분의 1이래. 그 다음에 PA랑 PB를 더했더니 10분의 7이래. 그 다음에 교집합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식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비추풀이긴 해. 이렇게 풀지 마. 근데 모르면 이렇게 풀어야지. 자, B바 A는 뭐분의 뭡니까? PA분의 B교 A. 얘는 뭐분의 뭡니까? PB분의 B의 A교 B. 맞냐? 따라서 PA 플러스 PB는 PA가 뭔데? 4배 P의 B교 A 플러스 PB가 얼만데? 3배 P의 B교 A. 그것이 10분의 7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10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자 많이 써서 푸는 건 좀 하수의 느낌이 납니다. 현재야 요거를 한글로 읽어봐.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이란 뜻이야. 표본 공간이 더 이상 전체가 아니라 누구로 국한했기 때문에 누가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이다. 그렇죠? A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항상 조건만 그렇게 읽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야 빠릅니다. 잘 봐. 4분의 1의 뜻이 뭐냐면 A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 즉 A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이래. 그럼 내가 가령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 몇 x니? 3x죠. 그래야 전체 4x분의 x가 될 거니까. 그럼 같은 논리로 P의 A바 B는 정호야 뭐 중에 뭐의 비율이야? 그렇죠?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게 3분의 1이면 전체 중에 x가 3분의 1이래. 그럼 전체가 몇 x? 3x. 그래서 얘는 몇 x? 2x. PA 총 몇 x? 4x. PB 총 몇 x? 3x. 그것이 얼마다? 10분의 7. 따라서 x는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PPP 뭐 이렇게 뭐 식을 많이 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한번 같이 그런 느낌을 해볼까요? 봐봐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풀이를 한번 도전해보자. 자, 보세요. A 합 B가 8분의 5래. 근데 B가 4분의 1. 봐. 요만큼이 4분의 1이야. 그렇다면 A 합집합 B를 생각하면서 대답하자. 여기 남아있는 A 쪽 초승달. 이거 금음달이구나. 금음달이니 이거 초승달이니. 지학로 없습니까? 내가 맨날 헷갈려. 이게 초승이었는지 이게 금음이 이게 초승이었는지 나 고딩 때도 헷갈렸었는데. 아, 이게 초승달이고 이게 금음달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그럼 이건 금음달이야. 아마도. 맞지? 반대야? 맞아? 이게 금음달? 금음달. 왜 금음달이 생기더라? 아이씨, 이거 지구과학 할 때 그냥 슉슉슉슉 다 가르칠 수적으로 나와서 다 까먹었네. 지구가 이렇게 있어. 달이 이렇게 있어. 달의 태양이 이렇게 빛이 비춰. 여기가 보여. 여기는 안 보여.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보여. 근데 처음에 만월이었다가 여기서부터 깎여가, 아니지.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반달됐다가 점점 차는 건가? 몰라. 10년 전 얘기다. 까먹었어. 자, 그러면 전체 합집합이 8분의 5래. 그럼 초록색 얼마야? 8분의 3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A바 B의 여집합이야.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 B여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지. B여는 이거 바깥에 전체거든. 바깥에 다. 얼만데? 4분의 3이죠. 그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은
8분의 3이지. 그래서 얼마야? 2분의 1. 이해돼?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 3번 뭐 표 같은 것만 가볍게 합시다잉. 어느 고등학교에 자율학습실을 이용하는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학년별 별이했습니다. 오케이. 3일 이상, 그 다음에 2일 이하,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슉슉슉슉슉슉. 총 50이고, 20이고, 12명. A고, B고, 7이고, C고, D다. 오케이. 이 조사에 참여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한대. 자, 이 문제를 내가 EBS 문제였는데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쭉 읽어봐.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사용하는 학생일 때 이 학생이 3학년 학생일 중에 P1.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3학년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확률이 P2. 뭐 이렇게 돼 있거든. 일단 문제 속에 확률이 3개 있어. 14분의 5라고 주어진 거 하나, 그 다음에 P1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P2라는 거 있는데, 첫 번째 질문. P1과 P2는 그냥 확률이게 조건부 확률이게? 조건부 확률 뭘 보고 확인했어? 1대를 보고 확인했어요. 질문 14분의 5는 확률이게 조건부 확률이게? 이거 그냥 확률이에요. 연설에매 동시에라는 거잖아. 요 워딩 차이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서 이거를 교재에다가 실어놨어요. 첫 번째 14분의 5는요.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그냥 교집합이에요. 아니면서잖아. 먹으면서 TV 본다 동시잖아. 그지? 근데 뒤에는 1대 1대잖아. 그게 다른 거야. 내신 문제 같아서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14분의 5라는 게 뭔지부터 3학년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한다. 3학년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시간 이상, 3일 이상 사용한다. 그러면 결국 어디냐? 1, 2학년에 3일 이상 여기지. 요게 14분의 5인데 이건 확률이니까 전체 70명 중에 A 플러스의 12다라는 뜻이겠죠. 그게 14분의 5다예요. 이해돼? 교집합이니까 그냥. 자, 그래서 A가 얼마냐면 1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5배씩 하면 70분의 25니까 여기 13 채웠고요. 자, 그 다음 P1, P2를 보자고. P1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 학생일 때 그 중에 누구? 3학년 이렇게죠. 그러니까 P1은 뭐 분의 얼마야? 50분의 B. 하지만 3시간 이상이 50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방금 13 채우면 여기 나옵니다. 25이라 여기는 2분의 1이죠. 맞냐? 자, 그럼 이제 P2를 읽어보자. P2는 뭐뭐일 때, 3학년일 때, 3일 이상. 3학년일 때, 3일 이상. 맞냐? 뭐 플러스 뭐 분의 뭐? 25 플러스 D분의 25. 그게요, P1을 몇 분의 몇 배 하면 돼? 3분의 5배 거꾸로 그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5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6분의 5란 뜻이야. 5배 하면 D 나와. D 얼마? 5 이렇게 채워지겠지. D가 5면 C는 알아서 8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5명, 8명. 됐냐? 자, 그럼 마무리. B 플러스의 값이네요. B 플러스는 3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뭐 오늘 첫 시간에 이 정도까지 진도 뺀 건 좋은 것 같아. 다음 시간이면 당연히 개념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쭉쭉쭉 갈 텐데 숙제에 대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받으시고 그렇지.
자, 일단 너네 학교 부교재인 N기출부터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나서 다른 문제까지 가게. 너네 학교에서는 항상 4점부터만 프린트로 주는데 앞에 3점도 푸셔야 됩니다. 바로 4점 도전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유형명이 다 적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단 확률까지만 좀 풀어봅시다. 당연히 일주일 동안 시간이 많아서 미리 다 풀었어요는 뭐 너무 환영이고요. 자, 일단 3점짜리에서는 확률이 29번까지고 4점으로 넘어가면 이제 70번부터 확률인데 어디까지가 확률이냐면 93번까지가 확률이거든. 이렇게 확률 부분을 풀어와 주시고요. 3점은 내가 해설 안 할 거야, 다음 시간에. 근데 요 4점 부분은 가급적 모든 문항을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변형 요지가 있다 이런 언급을 할 수 있는 문제면 해드리고 아니면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하다 하면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얘네들은 해설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 오셔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주도 9시 반 뵙겠습니다.